이번엔 아래에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세일즈 오버뷰 페이지로 이동해서 왼쪽 매트릭스를 복사합니다. 붙여놓고 기존 요소는 제거합니다. 매트릭스가 아닌 테이블로 변경합니다. 순서대로 요소들을 추가합니다. 먼저 테리토리에서 테리토리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opportunity에서 days remaining in pipeline을 넣어줍니다. opportunity에서 weeks open도 넣어줍니다. industry에서 industry도 넣어줍니다. account에서 account name도 넣어줍니다. owner에서 owner도 넣어줍니다. opportunity에서 sales stage도 넣어줍니다. opportunity에 rating도 넣어줍니다. product에서 product도 넣어줍니다. opportunity에서 discount도 넣어줍니다. opportunity에서 value도 넣어줍니다. 레이블 설정을 맨 아래 두 개만 빼놓고 요약 안함으로 해줍니다. 디스카운트는 평균으로 해줍니다. 벌로는 합계로 둡니다. 레이블 이름을 수정해 줍니다. 두 번째 레이블도 days until close로 입력해 줍니다. 테이블 크기를 조절하고요. 열 간격도 조금씩 넓혀 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지워줍니다. 값에 볼드는 빼주겠습니다. 값에서 볼드 해제하고 열 머리글에도 볼드는 빼주겠습니다. 이 차트는 영업 기회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days until close는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남은 일수를 나타냅니다. weeks open은 영업 기회가 열려있는 주 수를 나타냅니다. industry는 산업 분야이고 account name은 영업 기회와 관련된 고객 계정의 이름입니다. owner는 영업 기회의 소유자, 즉 담당 영업 사원입니다. sales stage는 영업 기회의 현재 판매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1. qualify는 초기 평가 단계임을 나타냅니다. 레이팅은 영업 기회의 평가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cold는 낮은 우선순위, 낮은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프로덕트는 영업 기회와 관련된 제품의 이름이고 디스카운트는 해당 영업 기회에 적용된 할인율을 나타냅니다. 벌로는 해당 영업 기회의 금전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파이프라인, 즉 진행 중인 영업 기회권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중앙에는 자동 분석 도구를 추가하겠습니다. 분석할 대상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약을 클릭합니다. 코파일럿은 프리미엄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고 조직 테넌트에서 코파일럿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자동 분석 도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데이터 포인트나 트렌드에 대해 자동으로 빠른 통찰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분석 범위는 현재 보고서 페이지에 표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 데이터 포인트나 트렌드 혹은 드릴다운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 적용된 필터나 슬라이서와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필터링된 데이터 집합을 기준으로 분석이 수행됩니다. 분석 방식은 선택한 데이터 포인트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자동 분석 도구를 눌러보면 창이 뜨는데 이 창은 결과에 대한 서식이나 이름을 지정할 뿐 분석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창에서는 결과 값을 어떻게 표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값을 통화 100분율로 표시하거나 소수점 자릿수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생성된 값에 대해 사용자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에서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새로운 분석 대상을 선택하거나 분석 수준을 높이거나 분석 기준을 변경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만약 이 자동 분석 결과가 더 자세한 결과나 더 많은 분석 결과를 보여주길 원한다면 필터와 슬라이서를 사용하여 특정 데이터 세그먼트를 적용하거나 기타 분석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자동 분석 도구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내놓도록 설정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이 자동 분석 도구는 빠른 통찰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세부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씨 크기만 조절하겠습니다. 팔로 줄여줍니다. 이번엔 캔버스 상단에 KPI 카드들을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측정값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Opportunity 테이블에서 새 측정값을 누릅니다. 제목은 Opportunity Count라고 입력합니다. 모든 영업 기회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함수로는 countAX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 함수는 조건에 맞는 행수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어퍼스로피 누르고 테이블은 opportunity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true 함수를 써줄 겁니다. 괄호 한 번 더 닫아주고 엔터를 누릅니다. 계산식을 해석하면 opportunity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 true를 평가하고 모든 행을 세는 결과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식은 opportunity 테이블의 총 행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영업 기회의 수를 센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맨 왼쪽 카드에 opportunity에서 방금 만든 opportunity count를 값에 넣어줍니다. 블랭크를 추세축에 넣어줍니다. 블랭크를 넣어줘야 값이 표현되는 이유는 KPI 카드의 동작 방식 때문입니다. KPI 카드는 본래 추세축의 시간 변화에 따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카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블랭크 대신 날짜 값을 넣어주면 배경에 그래프가 표현되고 값이 표시되는데 이 값은 가장 마지막 날짜의 값만을 표시합니다. 이는 KPI 카드의 본질이 특정 시점에 단일 매트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짜 값은 지우고 블랭크를 넣어주게 되면 추세 그래프는 없지만 모든 날짜의 값을 합해서 보여줍니다. 숫자에 쉼표가 없네요. Opportunity Count를 선택 후 쉼표를 눌러줍니다. 카드 제목을 변경해 줍니다. Opportunity Count라고 입력해 줍니다. 다음 카드에는 Opportunity에서 Revenue Open을 값에 넣어줍니다. 블랭크를 추세축에 넣어줍니다. 제목은 Total Pipeline으로 입력합니다. Total Pipeline은 모든 영업 기회의 총 기대 수익입니다. 다음 카드에는 Opportunity에서 Days Remaining in Pipeline을 값에 넣어줍니다.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블랭크를 추세축에 넣어줍니다. 레이블 이름을 수정하고요. 제목은 AVG Days Remaining이라고 입력해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업 기회들이 완료되기까지 평균 기간입니다.
이 값이 길어지고 있다면 판매 주기가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카드에는 Opportunity에서 Revenue in Pipeline을 값에 넣어줍니다. 블랭크를 추세축에 넣어줍니다. 제목은 Qualified Pipeline으로 수정합니다. 값에서 소수 자릿수를 2자리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인 토탈 파이프라인과 퀄리파이드 파이프라인의 차이는, 토탈은 모든 단계의 판매 기회가 포함됩니다. 초기 접촉, 잠재 고객, 제한, 협상 등 모든 영업 단계의 기회가 포함됩니다. 반면 퀄리파이드는 보통 1단계인 퀄리파이 단계를 통과한 기회들이 포함됩니다. 즉, 영업 활동을 집중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기회들만을 포함합니다. 토탈은 전체적인 영업 활동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퀄리파이드는 더 정확한 매출 예측과 자원 배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의 첫 번째 페이지는 완성되었습니다.